안녕하세요. 뻘지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카드 RTX 4070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지포스 4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MSRP 599불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스펙을 보면 일단 VRAM이 12GB인 게 눈에 좀 들어오고 RTX 3070 대비, 즉 전작이 같은 70 라인업 대비 $1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고, 테스트 세팅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CPU는 i9 13900K이고 RTX 3080을 주력으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FHD인데요. 왼쪽부터 3070, 4070, 3080입니다. 배그를 한번 볼까요? RTX 3080보다 프레임이 낮아요. 보시면 평균 10에서 20프레임 정도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죠. RTX 3080이 좋은 그래픽 카드이긴 한데 일단 배그에서는 못 이겨요. 로스트아크도 한번 볼까요? 여기선 살짝 이기네요. 프레임이 한 10 정도 RTX 4070이 더 높습니다. 세대 자체가 달라졌다 보니까 게임별로 특성을 좀 타겠죠. 다음은 오버워치 2인데요. 살짝 RTX 4070이 밀리는 것 같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온라인 게임류에서만 이러냐? 사이버펑크를 보면요, 여기서도 낮게 나와요. 평균 10프레임 정도 낮게 나오고 있네요. 패키지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이쪽은 그나마 사성이 나은 게 포르자 5를 보면 오히려 3080보다 살짝 더 잘 나오기도 하고요. 레데리 2를 보면 여기서는 살짝 밀리고요. 전체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죠. 큰 차이를 벌리면서 확실하게 이긴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좀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새 그래픽 카드라 뭔가 최적화가 안 된 건지 무려 15% 정도 RTX 4070이 밀려요. 아마 버그 같은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럼 QHD로 가볼까요? 우선 로스트아크인데 아까 FHD에서는 3% 정도 이겼거든요. 그런데 QHD로 오니까 꽤 집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추이가 달라요. 배그 같은 경우에도 아까 FHD에서는 거의 비슷한 아주 살짝 밀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230대 260 정도, 10% 가까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RTX 4070이 3080보다 못 나와요. 그래도 하나 보이는 게 전력 소모량은 확실히 적긴 하네요. 180W 대 320W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더 낮고요. 사이버펑크가 궁금해지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FHD에서는 8% 정도 차이 났거든요. QHD에서는 13% 차이가 납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RTX 4070이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잠깐, 그럼 레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더 벌어졌네요. 지금은 20% 정도 차이 납니다. 아까는 한 15% 정도였거든요. 확실하죠? 그래프로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RTX 4070, 3080, 3070입니다. 일단 모든 게임에서 RTX 3070은 확실하게 이기니까 세 번째 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퍼센테이지 수치는 4070과 3080 차이예요. 로아는 살짝 이기는데 배그와 오버워치에서는 좀 밀리죠. 이번에 핫한 게임인 더 라스트 오브 어스 PC 이식판도 테스트 해봤는데 여기선 비슷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RTX 4070이 우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이건 이따 말씀드리고요. 포르자는 좀 더 잘 나오고 레식은 요거 버그 같은데. 사펑에서는 8% 꽤 밀리고요. 레데리에서는 소폭 밀리고 콜옵에서는 꽤 이기고요. 이렇게 게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3080이 이기는 게임이 더 많고요. 크게는 5%까지 4070이 뒤처져요. QHD로 와보면 아까 보셨던 차이가 더 커지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 정도쯤 되면 10%에 가까워지니까 뭔가 비슷하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래도 여전히 라스트 오브 어스나 포르자에서는 뒤처지진 않고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사이버펑크도 좀 더 차이가 벌어졌고 레데리도 그렇고요. 콜옵은 아까 6% 이겼거든요. QHD에서는 3% 이깁니다. 이기는 게임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죠. 실제로 없어진 게 맞고요. 여기서 4K도 넣어봤는데 이게 퍼센테이지 차이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고해상도로 갈수록 점점 더 내려가죠. 예를 들어 오버워치 2는 FHD에서는 5% 차이였는데 4K에서는 12% 차이로 벌어졌고요. 배그는 FHD에서는 3% 차이였는데 4K에서는 14% 차이가 났습니다. 즉 FHD에서는 그래도 비슷하네 할 수 있는데
되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죠. 이번 RTX 4070이 비판을 꽤 받았는데 왜냐? 우선 그래픽카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위가 역대 80 시리즈 가격, 아래가 역대 70 시리즈 가격인데 보시면 GTX 400번대부터 1000번대까지 이게 6년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2000번대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이번엔 확 올라갔죠. 특히 4080은 전작 대비 500불이나 올라갔습니다. 제가 역대 그래픽카드 성능을 정리해왔는데 전통적으로 70 시리즈는 전작이 80ti를 이겨왔어요. 보시면 GTX 970이 그랬고요, 1070도 그랬고요, 2070도 그렇죠. 심지어 2000번대는 사람들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MSRP는 같은데 성능이 더 올라간 2070 슈퍼라는 라인업을 새로 만들어서 내놓기도 했어요. 비교적 최신인 RTX 3070도 그렇죠, 2080ti를 이겼고요. 그런데 4000번대 들어와서는 가격은 100불 높아진 주제에 RTX 3080ti는커녕 3080도 못 이겨요. 지금 타임스파이 점수는 좀 높게 나왔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FHD에서도 조금 밀리고 4K로 가면 더 밀리죠. 그래서 차라리 200불 더 주고 4070 Ti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일 정도예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스펙을 보면요, 4070이 메모리 비트가 192비트예요. 이 메모리 버스 때문에 고해상도로 갈수록 성능이 낮아진다고 보면 되는데 차가 계속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을 때 4차선보다는 2차선에서 병목 현상이 더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메모리 대역폭이 줄어들면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역대 RTX 70 라인업에서 메모리 버스가 192비트였던 적은 없어요. GTX 1070도 그랬고요, 2070도 그렇고 3070도, 970, 770, 670 다 256비트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펙을 줄여버린 거죠. 특히나 70 시리즈면 고성능 라인업이란 말이에요. FHD뿐만 아니라 QHD, UHD 쓰는 사람도 많이 찾는데 엔비디아가 지난 몇 년간 DLSS를 엄청 홍보하면서 고해상도 게이밍을 강조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DLSS가 있으니까 줄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장점은 없냐? 있긴 합니다. 우선 전력 소모와 온도가 착해요. RTX 3080은 320W를 먹으면서 온도가 높지만 4070은 180W밖에 안 먹죠. 거의 2배입니다. 온도도 당연히 더 착하고요. 거기다 12GB의 브램이 탑재되어 있죠. 요즘 PC 게임들 브램 엄청 먹거든요. 특히 지금 라우어 FHD의 낮은 옵션인데도 8GB를 먹더라고요. 예전에 호그와트도 그렇고 AAA급 게임들이 이 추세면 FHD에서 8GB으로 이제는 힘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VRAM은 그래픽카드가 쓰는 전용 램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텍스처 옵션이랑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픽하면 텍스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텍스처를 올릴수록 VRAM 사용량이 늘어나죠. 세 번째 장점으로는 4070은 DLSS3가 되죠. 3080도 DLSS2는 되는데 DLSS3가 품질이 좀 더 괜찮고 프레임 제네레이션이라고 아직 적용 게임이 많진 않지만 프레임을 뻥튀기 시켜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깡 성능에서 밀리고 3080도 DLSS2는 되기 때문에 이건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 제품 온도도 확인해보면 오픈 케이스에서 61도, 인 케이스에서 66도 정도를 보여주는데요. 환경이 약간 달라서 뭐 전력이나 클럭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쾌적한 온도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은 어떠냐? 이게 말리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4090 말리 다뤘었는데 4090이랑 디자인 컨셉이 비슷하죠. 아니 말리가 4000번대 들어서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원래는 그 약간 평범한 무난한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독창성이 생겼습니다. 얘는 투펜 제품이고요. 전면 색상이랑 디자인 괜찮지 않아요? 여기 홈 내고 이런 거 신경 좀 썼는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더군다나 말리하면 저렴한 편인데도 아까 그 정도 온도였으니까 이 4070 자체가 발열이 좀 적어서 뭘 사든 평타 이상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흔히 보는 그 8핀이잖아요. 어떤 제품들은 4070인데도 12V 하이파워 적용되어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백플레이트는 이 정도. 말리 괜찮은데? RGB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RGB가 없어도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디자인이라서 딱히 허전하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DP3개 HDMI 1개로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자, 그럼 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했고요.
확실히 히트싱크가 얇긴 얇아요. 이 정도로도 뭐 다 커버가 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히트 파이프가 두꺼운 거 4개가 들어갔네요. 기판도 조금 재밌는데 이쪽이 이렇게 둥글게 잘려 있잖아요. 이게 그 엔비디아 FE나 이런 데 들어가는 레퍼런스 기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죠. V램이 스몰 패드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아래 각각 3개씩 있는 거고요. 2GB 곱하기 6 해서 총 12GB 구성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래퍼 기판이라서 그렇게까지 특이한 점은 없네요. 이제 결론인데 RTX 4070 이런 분들에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전성비와 발열에 민감하신 분, 무조건 새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 뭐 중고 사기 귀찮거나 그런 분들 있죠. DLSS3와 같은 최신 기술과 제품을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가성비와 고해상도에서의 약한 부분을 따져보면 그냥 RTX 3080을 중고로 사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중고로 사세요 하기에는 워낙 채굴에 많이 쓰였던 라인업이라서 추천하기에는 또 어렵긴 합니다. FHD 환경에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QHD 4K 이용자라면 중고로 다른 카드를 구하시거나 4070 Ti 이상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4070 때문에 여러모로 좀 핫하더라고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